투자의 세계에서 테슬라라는 이름은 종종 번개를 병에 담으려는 시도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 눈부신 혁신과 파괴적인 잠재력은 모두가 탐내지만 그 안에 담긴 엄청난 변동성과 리스크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25년 오늘 이 번개는 과연 세상을 밝힐 빛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투자 노트에서 한때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밤을 지새우게 했던 애증의 종목, 바로 테슬라에 대해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모든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기업의 속살을 9개의 챕터로 나누어 하나하나 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본질.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가? 우리가 테슬라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깨야 할 고정관념은 이 회사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것입니다. 2003년 설립 당시서부터 사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었죠. 자동차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도구였을 뿐입니다. 현재 핵심 사업은 물론 전기차지만 그 밑을 바치고 있는 것은 파워월과 메가팩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와 인공지능,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2017년에 사명을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바꾼 것은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2025년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테슬라가 받아든 성적표는 어떨까요?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 냉정과 열정이 공존합니다. 총 매출은 약 225억 달러, 차량 인도량은 38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모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성장주의 심장이 식어가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총 이익률 역시 17.7%로 치열해진 경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테슬라의 다른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입니다. 설치량이 무려 16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자동차 사업이 겪는 성장통의 비용을 에너지 사업이 벌어다주는 형국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가치를 더 이상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재무 건전성입니다. 재무 상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하늘색 막대 매출이 주춤하는 사이에 빨간색 선 이익률이 미끄러지는 교과서적인 경쟁 심화 국면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오른쪽 그래프에 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 쉽게 말해 회사가 세금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도 남는 진짜 현금입니다. 이게 거의 바닥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래를 위한 천문학적인 투자, 연간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자본 지출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신호라기보다는 미래의 모든 것을 건 거대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니면 돈 먹는 하마가 될지에 테슬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네 번째, 수압 분석입니다. 기업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수압 분석입니다. 제가 분석한 테슬라의 현 주소입니다. 강점은 단연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소프트웨어 기술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 세계 슈퍼차저 충전망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성벽이죠. 반면 약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몇 개 안 되는 비싼 차종,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단 한 사람, 바로 CEO 리스크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단 한 사람을 강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즉 밸류에이션 부담은 테슬라 투자자라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기회 요인은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부분입니다.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이 중 단 하나만 현실이 되어도 지금의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도 실제합니다. 비아디라는 무서운 경쟁자가 턱 밑까지 쫓아왔고 각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CEO의 말 한마디가 브랜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경쟁 환경 분석입니다. 한때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동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죠.
2025년 상반기 이제 왕좌를 노리는 경쟁자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비아디는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라인업을 무기로 테슬라의 왕좌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폭스바겐은 유럽이라는 자신들의 안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포드와 GM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미국의 심장부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홀로 군림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진정한 왕자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이 이렇게까지 치열한데도 테슬라의 주가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은 테슬라가 파는 것이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로보택시. 내가 잠자는 동안 내 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며 돈을 버는 세상, 바로 그 꿈입니다. 성공한다면 기존 운송 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 파괴적인 혁신이지만, 기술과 규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둘째, 옵티머스. 인간형 로봇입니다. 공장의 단순 노동을 넘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는 잠재력.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차세대 저가 플랫폼. 모델2로 알려진 25,000달러짜리 대중 모델입니다. 테슬라가 애플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제품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물론 잡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일곱 번째,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과 폭군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저도 처음 테슬라에 투자를 할 때 일론 머스크만 보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발언, 끊이지 않는 소송, 그리고 회사를 자기 것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 이 모든 것이 반영된 객관적인 성적표가 바로 이 ESG 점수, 100점 만점에 31점입니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이 점수는 장기 투자를 중요시하는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담기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기까지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혹시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덟 번째, 월스트리트가 AI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럼 똑똑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뜨거운 감자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가장 비관적인 전문가는 목표 주가를 19달러로, 가장 낙관적인 전문가는 500달러로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평균 목표가는 328달러지만 이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이 주식을 두고 얼마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강세론자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AI의 꿈에 투자하라. FSD와 저가 모델의 성공을 믿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장기 투자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450달러 이상을 향해 있습니다. 반대로 약세론자의 전략은 아주 냉정합니다. 펀더멘털을 보라. 경쟁 심화와 CEO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주가는 결국 제 가치를 찾아 15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칼 같은 손절 라인 설정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제미나이 딥 리서치 AI가 제안하는 전략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되 절대 비중을 5에서 10% 이상으로 늘리지 마라. 그리고 옵션과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해 이 살인적인 변동성을 오히려 수익의 기회로 삼으라는 정교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아홉 번째,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살까요?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테슬라라는 주식으로 하룻밤에 자산이 2배가 되는 환희와 반대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절망을 모두 겪어보고 끔찍한 손절도 경험해본 투자자입니다. 그 뜨거웠던 경험은 제게 깊은 교훈과 함께 솔직히 말해 약간의 트라우마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투자 본능은 여전히 테슬라가 가진 비대칭적 보상 구조의 매력을 느낍니다. 실패하면 투자금을 잃겠지만 성공한다면 세상을 바꾸고
그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점, 이것이 바로 테슬라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투자한다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접근할 겁니다. 첫째, 희망회로가 아닌 차가운 확률에 투자하겠습니다. FSD가 성공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성공할 확률에만 베팅하는 관점으로 실패해도 제 삶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비중만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둘째, 탐욕이 아닌 공포를 친구로 삼겠습니다. 모두가 테슬라에 열광하며 탐욕에 젖어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수익을 실현해 리스크를 줄일 겁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질 때 저는 조용히 그들이 던진 주식을 주워 담는 역발상 투자를 할 겁니다. 셋째, CEO의 입이 아닌 회사의 숫자를 믿겠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는 보기 드문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비전은 아주 존중하지만 제 돈을 넣는 근거는 오직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와 기술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테슬라라는 링 위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는 파이터가 아니라 환희와 절망의 경험을 통해 얻은 맷집과 기술로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련한 복서처럼 움직일 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어쩌면 두 개의 다른 회사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겨운 현실과 싸우고 있는 지금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AI 회사, 주식시장은 바로 이 두 현실이 매일같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투자를 위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